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검찰총장은 사실상 검찰 왕국의 왕이나 다름없다. 왕의 칼을 빼앗고 왕 아래 한 줄로 서서 한 몸처럼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걸 못하게 하자.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두 핵심 권한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강현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자문단 회의를 열라고 할 권한이 없는 데다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까지 반대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격 수용했습니다. 측근 한동훈 검사장 감싸기란 비판이 쏟아졌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결국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처럼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극심한 갈등이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한 탓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과감히 없애는 방안을 공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각 지역 고등검사장이 맡고 대검은 정책 기능과 형사, 사법행정 감독 등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 2,200여 검사들이 사실상 상명하복의 원칙으로 움직여온 이른바 검사 동일체의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검찰 인사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무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주요 간부 인사를 단행했지만 앞으로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인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겁니다. 개혁위는 또 검찰의 수장이 조직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지 못하도록 현직 남성 검사 위주의 총장 임명 관행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저격수가 수비수 된다고 관심을 모았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 후보자는 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수사 의뢰까지 언급하며 저격수 같은 수비수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통합당은 박 후보자 학력 위조 의혹을 교육부가 조사하기로 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겠습니까? 이주먹 기자입니다. 국회 자타공인 청문회 저격수로 인정받던 박지원 후보자가 검증 대상으로 신문대 위에 올랐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광주교육대학 2년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편입됐습니다. 그러한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편입과 졸업이라는 반박으로 자료를 내달라는 요구에는 대학에 가서 받아가라고 맞섰습니다.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다음 의원님은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문서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상부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위조된 문서라며 사실이라면 이미 대북 송금 특검 때 드러났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밝히세요. 박 후보자는 1981년 전두환 씨 미국 방문 당시 환영단장을 맡았던 일을 반성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유일하게 사과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오늘 채택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옮겨졌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둘이 서로 최근에 접촉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인 3차 임상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희소식이고 동시에 선거 홍보용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트럼프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안전한 곳에서 자가격리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감염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딸이 먼저 걸렸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그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No, I haven't seen him lately. I heard he tested. Yeah, I have not seen him. I'm calling him later.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최근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턱 밑까지 코로나19의 위협이 확인된 날,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개발 속도전을 홍보했습니다. 국립보건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회사 모더나는 오늘 미국 내 89곳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3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3상시험은 백신 개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국립보건원은 올해 말까지 안전하고 효험 있는 백신을 개발해 배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고, 모더나 측은 내년부터 최대 10억 회 투여분까지 만들어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백신 개발을 앞당긴 전례가 없다며 정부가 추진한 초고속 작전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in terms of speed, nothing even close. We've shaved years off of the time that it takes to develop a vaccine, in some cases many years.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신 생산업체를 방문해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피해서 국내로 들어왔던 우리 유학생과 교민들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간 항공 노선 증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동은 기자입니다. 중국 초중고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5만 명, 대부분 국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겠다며 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 입국을 중단시키면서 국내에 발이 묶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했다고 주중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발급 대상은 유학생 외에도 취업자, 그리고 거류증이 있는 교민 등 3개 그룹입니다. 취업자는 주재원과 자영업자 등으로 제트비자 소지자가 대상이고, 거류증 기한이 만료된 교민들은 일단 이번 합의에선 제외됐습니다. 중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비자 제한을 완화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한국발 코로나19 환자 유입이 없었던 게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협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중국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발급에 이어 항공 노선 증편도 협의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주당 20회로 늘리기로 합의한 항공 노선을 추가로 더 늘리자고 제안했고, 중국도 일정 부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무더운 한여름에 낮잠은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기에 충분한데요. 이슈톡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흑곰의 낮잠. 자, 이것은 1인용 흑곰 욕조일까요? 현재 시각으로 19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 야생 흑곰이 나타났습니다. 유아용 욕조를 흑곰이 전세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흑곰은 유아용 욕조에서 딱 1시간 낮잠을 잔 뒤 다시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행여 흑곰이 단잠을 깰까 조용히 동영상만 촬영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